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후반부 들어가면서 안정적이게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초반부 계속해서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경주를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고만고만한 선수들의 후착 접전 경주라든지 선발하고 우수해서 얼마든지 팀 간 대결 편성으로 짜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독 특성급만 팀 간 대결로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배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성급은 한방 승부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방 승부를 노려보지 못하게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전일도 이변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금일도 강자들이 쉽게 결승전 진출해 놔야지만 또 결승전이 결승전답게 강자들이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팀 간 대결에다가 또 15경주 같은 경우는 득점되는 선수들을 또 결승 못 가게끔 또 편성이 짜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수성하고 동서울에 또 맞대결 양상 경주를 펼쳐지고 있고 16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낙송, 최종군, 전원규가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요즘 특성급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선발하기 우수 특성급 경주처럼 짜놔도 되는데 유독 특성급만 왜 이렇게 편성을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 같은 배당 흐름 금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집중 투자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말씀. 12하고 13도 강자 있긴 합니다만 후차권에서는 상당히 좀 난타전 양상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특성급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지정원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종진, 김희준, 이송용,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종진, 김희준, 이송용,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이송용이 선전 펼쳐 나가면서 배당까지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벌 김범수, 권혁진, 조주현, 김원정, 박준성, 이성민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별다른 변동 없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류재열, 김원진, 김민준, 배민구, 류재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놓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형환, 정종교, 이성용, 김민균, 정종진, 윤현준, 김용규,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종진이 대열 붙임과 동시에 젖히기를 잠깐 시도했고 이후 페달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형환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정혜민, 전원규, 김희준, 조영환, 김시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동설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혜민이 3, 4코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후 시속을 줄였습니다. 김희준이 반바퀴 지점에서 대열을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 느려진 시속 때문인지 페달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타 출전하고 있는 윤민우가 경주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용, 성낙송, 조봉철이 한 조를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성용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성낙송까지 불러들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현수, 김민철, 유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현수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철, 유진은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종진, 김희준, 이성용, 정현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정혜민이 전일은 마크로 경주를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아무래도 정혜민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정현수하고 김주석, 이성용이 파업 선수들입니다. 정혜민을 중심으로 김형환, 원신재, 김원진이 비파업 라인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전에 김형환, 조용환하고 협공 펼쳐 나가면서 성낙송 견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희소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형환도 막해 만족했었고 결국 성낙송이 젖히기 타이밍으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희소감이 빠르진 않았습니다. 일단 뭐 정혜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형환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파업 선수입니다. 5번, 2번, 1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먼저 주도권은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정혜민이 금일만큼은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 직전이었었죠. 정혜민이 출전했을 때 결혼도 했었어요.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2등까지 올라오면서 저력을 발휘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낙차 원인 제공으로 실격 처리 당하다 보니까 못내 결승까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혜민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혜민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득점이 낮기 때문에 특성급 5경주 중에서 점수 높은 2명만 결승 가죠. 이번 편성은 정혜민이 우승을 차지해 나가고 이착한 선수는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부 득점 높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승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형환, 정혜민이 선심 쓰는 경주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냈다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선배 김명환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3번 쪽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명환이 마크를 못하게 된다면 원신재라든지 김원진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신재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4번과 6번 정도는 차선으로 4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은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으로 뭐 극저배당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요런 편성이 또 복승하고 쌍승하고 배당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환이 뭐 정혜민을 딴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상당히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 뭐 정혜민이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저측에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정부터 때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혜민이 저측이 타임을 잡아 나가거나 오히려 타정부터 때렸을 때 정현수가 덮고 시작하고 김주석, 이성용, 정현수가 덮기 시작하고 이성용, 김주석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혜민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정현수도 지종훈련 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종훈련 때 시속감이 좋았었던 정현수의 선행을 이성용도 몸 상태가 괜찮았었죠. 전일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성용입니다. 후차권에서 배당이 좀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이성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5번의 선행을 1번이 몰고 와서 취해 나간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가능하죠. 김주성이 쫓아가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정혜민이 딱히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이성용, 정현수가 뭉치면 1호하고 1, 2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뭐 복승만 노려봐도 이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편성이 여유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 배당이 얼마만큼 낮게 형성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배당판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종진이 강축이죠. 뭐 전일도 여유 있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정종진을 중심으로 후착 선정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민철하고 강준영, 유지은은 파업 선수들인데 유지은하고 정종진 또 20기 동기 생애입니다. 동반 입상은 김원정이 앞서 나가고 있죠. 주도국을 발해 나갈 수 있는 류재민인 것 같고 배민구가 또 득점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진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류재민이 힘을 쓸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종팀 선수들에게 타이밍을 빼앗겼어요. 힘 한번 못 써봤었던 류재민. 하지만 뭐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나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직전의 차도 선행 승부로 버텨내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류재민이 타점 잡고 때려주고 정종진 몰고 가게 된다면 후미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죠. 류재민의 선행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종진의 직선 추입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감만 좋다면 11초 대 초반 초중반 언저리만 나온다면 정종진이 승부 타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의 선행력이 발휘만 된다면 직전에 차 1호 경주처럼 김용수 견제 나갔었던 것처럼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4번과 6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1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아무래도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선수가 김원정입니다. 초반부터 정종진의 뒤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정종진이 김원진과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전 4번과 1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정종진이 힘을 쓰기보다는 힘을 써도 홈위권에서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굳이 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의 선행감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수 있죠. 4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된 시가 괜찮은 김원정이 초반부터 막혀 나간다면 동반 입상 경험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기 때문에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정종진 머리예요. 한데 후착은 어렵습니다. 2착화도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만큼 정종진이 누구든 챙겨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세종팀 선수들, 김포팀 선수들 정정교, 김민균, 김민호가 연합 펼쳐 나가고 있죠. 여기에 김범수를 중심으로 정태양, 조지현, 김민배가 세종팀 선수들입니다. 김포와 세종팀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승 가야 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편성을 짜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객관적 기록만 놓고 본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팀 간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정정규도 팀을 생각할 것 같고 김범수도 팀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정종교도 빠질 수도 있고 김범수도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당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발도 그렇고 우수도 그렇고 얼마든지 팀 간 대결을 짜놓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특성권만 굳이 김포하고 세종, 수송하고 뭐 세종 뭐 이런 식으로 세종하고 수송하고 또 동서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팀 간 대결을 만들어 놓는지 참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팀이 짜여졌고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뭐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뭐 정종교 입장에서는 김범수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김범수가 때렸다가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두 선수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정종교, 김범수가 때려주고 정종교가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입니다. 팀 간 대결 떠나서 강자들과의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1번의 뒷자리는 3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향 양주에서 함께 김포팀으로 훈련지 변경했었던 김민균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팀 간 대결로 흘러가게 된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범수가 힘을 썼는데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종속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금일은 김민배가 힘을 쓰고 조지현, 김범수, 정태양이라든지 이번 편성 김민배가 힘을 쓰고 조지현, 김범수, 뭐 정태양 순으로 뭐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뭐 김민배가 선행력 면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김포팀 상대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민배가 때렸는데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면 5번 조지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정태양도 힘을 쓰면 6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6번과 5번,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으로 정종교가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 간 대결만 아니라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인데 팀 간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한 팀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구하고 6사까지는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수리될 경주가 진행된다면 타입이죠. 1번과 6번입니다.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졌습니다. 김민준하고 류재열은 수성팀이죠. 김희준하고 조용하는
동설팀입니다. 팀 간 대결로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류재열이 12경주나 13경주 조용한도 10이나 13경주 더 들어가게 된다면 뭐 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민준하고 김희준 100점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1, 2차전 나눠 가지게 된다면 류재열은 또 결승 못 갑니다. 조용한도 또 결승 못 가요. 이런 편성이 좀 왜 짜여져 있는지 좀 아쉽습니다. 뭐 얼마든지 강자들을 결승으로 몰아놔야 출전시키게끔 그래도 재밌는 경기가 짜여져야 되는데 강자들을 결승 못 가게끔 이런 편성이 짜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수성하고 수성팀 선수들하고 또 동서울팀 선수들 타협이 아닌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준이 결승 못 가거나 김희준이 결승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 가서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선수 한 명이 빠지거나 오히려 둘 다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쉽지만은 않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22기 동기생들 뭐 김민준을 상대로 월등하게 앞서 나갔었다는 점에서 순위대를 편성 경주가 가게 된다면 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인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 쪽에 7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팀 간 대결이기 때문에 수성팀 앞세워서 김희준이 넘어서거나 뭐 김희준이 먼저 힘을 쓰면 조용하니 쫓아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동서울팀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7번과 2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단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7번 입장에서는 류재열보다는 조용한 날 챙겨 나가면서 수성팀을 견제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동서울팀 완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김민준은 100점대이기 때문에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재열은 2착하면 후반부 100점대 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민준이 힘을 써주고 류재열이 몰고 가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류재열이 머리치면서 김민준과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열이 머리치면 배당이 만들어지죠. 1번하고 2번 수성팀 협공 가능성, 뒤늦게 김희준 날라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1, 2하고 1, 7입니다. 1, 2하고 1, 7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희준이 조용한하고 연합 가능하죠. 윤현중하고도 협공이 가능합니다. 넓게 본다면 김시우도 수도권 협공 세력이기 때문에 김희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김민준과 전략진 연합 가능한 상황인 만큼 7번과 2번이 우선이죠. 7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 2 가능할 것 같아요. 1번과 7번 정도는, 1번과 2번은 김민준도 결승 가고 류지열도 결승 갈 수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전원규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락송하고 최종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뭐 조봉철까지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힘을 써주고 성락송, 최종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원규가 타임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락송이 직선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직선 차가 나오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 자체가 빠르지를 않았어요. 뭐 특성급에서는 뭐 11초대 초중반 그래도 나와야지, 초반까지 나와야지 버티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일은 11초 중후반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락송 얼씨구나 거저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성락송이 우승을 차지해 나갔기 때문에 뭐 자신감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과거 함께 훈련했었던 전원규를 상대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 전일 대단했습니다. 정종진을 두고 타종부터 때렸어요. 타종부터 때렸는데 11초대 초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갔었다면 10초대 후반까지도 충분히 나왔었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전원규,
김용규 앞에다 두고 전원규가 몰고 가면 됩니다. 1번과 3번이 뒤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용규가 전일 3, 4코너 전까지는 끌었는데 이후 종속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몰고 가다가 전원규가 반바퀴 지점에서 젖혀버린다면 11초 때 초반 시속이 나오죠. 성낙송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과연 추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긴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의 바다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입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주의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전원규하고 성낙송이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최종군이 직선에서 재미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종군이 후미권에서 막혀 나가면서 기회 노려본다면 3일 가능하죠. 3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일하고 3호는 최종군 넣고 뒤집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송도 이창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굳이 정면 대결 펼쳐나가면서 악착같이 전원규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원규가 호락호락하게 성낙송에게 취입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행 선수, 활약이 나갈 선수가 없다면 힘든 거죠.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용규가 앞선에서 끌어주고 이성민도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된다면 성낙송이 이규봉 김용규를 전원규를 상대로 넘어서기 버거울 것 같아요.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넘어서고 2번의 선행을 5번이 막혀 나가고 4번이 활약이 나가면서 1번하고 3번 괴롭혀 나간다면 5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승에서만큼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단 복승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일이나 3호 뒤집기 충분히 가능하죠. 3월 5번하고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재미 볼 수 있는 선수는 최종군이기 때문에 기습 나서도 되는 상황인 만큼 3일 3호 노려볼 수 있는 착번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